기출문제 32회부터 42회까지 오늘은 배설에 관련된 문제 할 겁니다. 교재는 374페이지에서 393페이지까지 실제 나왔던 문제예요. 1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을 돕는 방법은 1. 이동하는 동안 슬리퍼를 신긴다. 2. 화장실 바닥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3. 변기 옆에 있는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한다. 4. 옷을 입고 벗기 쉽게 속옷을 입히지 않는다. 5. 배설 중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화장실 문을 열어둔다. 몇 번이에요? 네, 3번에 변기 옆에 있는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해야 돼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화장실 이용할 때 가장 문제가 낙상 예방이에요. 그래서 낙상을 예방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 손잡이, 보조 손잡이라고도 하죠. 이거를 잡고 이동, 또 자세 유지하는 것을 돕는 것이 적절하고요. 1번 보시면 이동하는 동안 슬리퍼를 신긴다. 슬리퍼는 미끄러져요. 근데 이것도 시험에 1번 문제 같은 경우도 아주 자주 나오는 거예요. 슬리퍼도 자주 나오고 이 슬리퍼는 미끄러지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되고요. 화장실 바닥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이 매트 자체는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매트 대신에 미끄럼 방지 매트라고 요 앞에 미끄럼 방지라고 써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정답이 될 수도 있겠죠. 4번에 옷을 입고 벗기 쉽게 속옷을 입히지 않는다. 속옷을 안 입히면 뭐 위생이나 존엄성 문제로 인해서 요거는 부적절해요. 요거 속옷 입히지 않는다도 자주 나와요. 또 5번에 배설 중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화장실 문을 열어둔다. 이거는 사생활을 보호하는 거가 위반이 되겠죠. 근데 요게 배설 중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화장실 문을 열어둔다. 요것도 나오지만 틀린 답으로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볼일을 보러 간다. 이렇게도 나와요. 그거는 안 돼요. 또 아니면 화장실 문을 닫더라도 볼일을 보러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2번 화장실에 가기 위해 누워있는 대상자를 일으킨 후 잠시 앉아있게 해야 하는 이유는 1. 체온이 증가하여 땀이 날 수 있으므로 2. 호흡이 증가하여 숨이 찰 수 있으므로 3. 혈압이 저하되어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 4. 맥박이 저하되어 가슴이 아플 수 있으므로 5. 복압이 저하되어 소변을 참을 수 있으므로 네, 3번 뭐예요? 기립성 저혈압이죠. 누워있는 대상자를 갑자기 일으키면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을 하게 되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떨어져요. 그때 나타나는 증상이 어지러움증, 또 심하면 실신 위험까지도 생길 수가 있어요. 또 어지러움증 말고 식은땀도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냐? 일단 잠시 앉아있게 하고 혈압과 몸 상태를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겠지만 일단 증상이 나타났어요. 이 식은땀, 어지러움증 이게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또 시험 문제 나와요. 지금은 일으킨 후 잠시 앉아있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랬으니까 이유는 혈압이 저하돼서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예요. 근데 요거는 아직 안 나타난 거예요. 그죠? 일단 앉혀놨는데 어지러움 증상은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잠시 앉아 있다가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동을 하면 되는데 다른 문제에 식은땀이 나고 어지러움 증상이 나타났어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이때는 원래대로 눕히고 보고한다. 대상자가 누워있을 때는 이 어지러움 증상이 안 나타났잖아요. 앉혀놨더니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눕히고 간호사나 시설장에게 보고한다가 답이에요. 문제가 틀려지면. 3번 요실금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은 1. 변기를 차갑게 하여 요일을 자극한다. 2. 수분 섭취를 제한하여 소변량을 줄인다. 3. 활동을 제한하여 배뇨 횟수를 조절한다. 4. 아랫배를 눌러주어 방광을 완전히 비운다. 5. 더운 물주머니를 복부에 내주어 방광을 자극한다. 몇 번이에요? 네. 아랫배를 눌러줘서 방광을 완전히 비워야 되겠죠. 이
따뜻한 자극은 방광을 이완시키고 배뇨 반사를 도와서 배뇨를 쉽게 유도할 수 있어서 요실금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이긴 해요. 그런데 이 방광이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그래서 요실금 대상자 배설 아랫배를 눌러주는 이유는 뭐예요? 남아있는 잔뇨를 완전히 빼내주기 위함이죠. 그럼 어디를 눌러요? 치골상부. 이렇게 사타구니 있잖아요. 여기가 치골이에요. 치골. 그러면 여기가 배꼽이고 배꼽과 치골 사이에 여기에 방광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배꼽 밑에가 아랫배예요. 그래서 아랫배를 눌러준다. 이렇게도 나오고 아니면 치골 위에 있잖아요. 치골 상부를 눌러준다. 이거는 치매 대상자에서도 나와요. 치매 대상자의 배뇨 돕기에서 대상자가 소변을 많이 두질 못하니까 치골 상부를 눌러준다. 아니면 허리를 숙여서 아랫배를 눌러준다. 이렇게도 답이 나와요. 4번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이동변기 높이는 침대보다 낮게 한다. 2. 이동변기 앞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3. 이동변기는 침대와 90도가 되게 놓은 후 앉힌다. 4. 이동변기 앉힌 후 어깨를 수건으로 덮어준다. 5. 두 발이 바닥에 닿도록 이동변기 높이를 조절한다. 네, 5번이죠, 5번. 이동변기 사용할 때는 대상자가 안정적으로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하게 하면 발이 바닥에 닿게 해야 돼요. 그리고 무릎은 90도가 돼요. 변기가 있을 때 무릎이 90도로 되고 발바닥은 바닥에 닿아야 돼요. 이렇게 돼야지 균형이 유지되고 낙상 위험이 줄어들어요. 1번 보시면 이동변기 높이는 침대랑 어떻게 해요? 높이는 같다라고 했죠. 2번은 틀린 게 뭐예요? 이동변기 앞이 아니라 이동변기 밑에다 깔아줘야 돼요. 그 밑에다 깔아주는 이유는 뭐예요? 미끄러지지 말라고? 변기가 흔들리지 않게 하돼. 미끄럼 방지 매트니까 미끄러지지 말라고. 흔들리지 않게. 변기에 앉았을 때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끄럼 방지 매트는 이동변기 밑에다 깔아요. 또 이동변기는 침대와 몇 도예요? 각도가 45도가 되게 해줘야 되고 이동변기에 앉힌 후 어깨를 수건으로 덮나요? 뭐를 덮어요? 무릎을 덮어줘야죠. 이렇게 앉아있으면 무릎을 덮어줘야지 가려질 거 아니에요. 벗었잖아요. 그쵸? 5번 대상자의 기저귀 사용을 돕는 방법은 1. 꼬리뼈에 피부 발적이 있는지 살펴본다. 2. 소변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면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3. 사용한 기저귀는 안쪽 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4. 허리를 들 수 있으면 대상자의 몸을 옆으로 돌려 눕힌다. 5. 허리를 들 수 없으면 윗옷을 가슴까지 올리고 바지를 벗긴다. 네, 1번이죠. 1번. 꼬리뼈에 피부 발적이 있는지 살핀다. 기저귀를 교환할 때 침대에 누워 있을 때는 옆으로 돌려서 한쪽씩 기저귀를 가는 것이 안전하고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대상자가 협조가 돼요. 협조가 될 때는 어떻게 해요?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들면 되겠죠. 엉덩이를 들면 되고 협조가 안 돼요. 협조가 안 될 때는 옆으로 돌려서 교환을 해야 돼요. 옆으로. 꼬리뼈에 피부 발적인지 살피는 거는 기저귀를 바를 때 안 보는 척 하면서 이걸 봐야 되겠죠. 어디 엉덩이에 피부 발적인데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고 하면 안 되고, 기저귀를 갈면서 안 보는 척 하면서 꼬리뼈에 피부 발적이 있는지, 이 피부 발적은 또 욕창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빨갛게 된 것만 해도 그거는 욕창의 1단계예요. 그런데 1단계가 시작이 되면 계속 습한 상태로 있으면 2단계, 3단계로 금방금방 바뀌기 때문에 기저귀 갈 적마다 이 발적이 있는지를 살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소변에서 나는 암모니아 냄새는 이거는 뭐예요? 정상이죠, 정상. 소변에서 나는 냄새가 암모니아 냄새예요. 그래서 그거는 보고할 필요가 없는 거고 사용한 기저귀는 어디가 보이도록 말아서 버려요?
안쪽이 아니라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려야 되는 거고, 이거를 또 잘 봐야 될 거가, 기저귀를 채울 때는 안쪽 면이 보이도록 채워야 돼요. 근데 버릴 때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려야 된다는 거, 요거 헷갈리면 안 되고요. 그래서 허리를 들 수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든다. 허리를 들 수 없으면 옆으로 돌려서 교환을 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옷을 가슴까지 올리고 이러면 프라이버시 지켜지지가 않죠. 6번, 치매 대상자가 최근 들어 소변을 가리지 못할 때 돕는 방법은 1. 밤에는 기저귀를 채워준다. 2. 지퍼가 있는 옷을 입게 한다. 3.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배뇨하게 한다. 4. 소변이 마렵다고 하면 간이변기를 대준다. 5. 보호자와 유치도녀 간 삽입에 대해 의논한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보실게요. 답은 4번 일정한 간격으로, 이거 아니 일정한 3번이 아니고, 예, 치매 대상자가 소변을 가리지 못해요. 그러면 밤에 기저귀를 채워주지 않아요. 밤에 기저귀를 채워주지 않고, 또 지퍼는 어때요? 지퍼보다는 고무줄인데, 이 고무줄하고 이거 지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 그쵸? 그런데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거는, 우리가 기저귀를 교환하는 거는 정해진 시간에 교환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기저귀 교환은. 근데 이거는 소변을 가리질 못해요. 그럼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해요? 싸죠. 그쵸?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 대상자가 2시간마다 한 번씩 소변을 보내. 그러면 기저귀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2시간 간격으로 변기를 대주는 거예요. 그게 배뇨 훈련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배뇨하게 한다.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 기저귀 교환하고는 헷갈리면 안 돼요. 소변을 가리지 못할 때는 내가 이 대상자의 소변 보는 시간이 몇 시간 간격인가, 이거를 살펴서 그 시간 간격으로 해서 소변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기저귀를 교환하는 거는 일정한 시간에 교환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자나 유치도녀 간 삽입에 대해서 의논한다. 이 유치도녀 간은 감염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최후의 수단이지 그냥 소변 못 가린다고 해서 소변줄 꽂고 이러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적인 시간에 배뇨 훈련을 시키는 거가 이 소변 실수를 줄이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라는 거죠. 헷갈리지 않죠? 7번, 보행이 불가능한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은 1. 무릎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2. 스크린을 치운 후 옷을 입혀준다. 3. 배변이 끝나면 침대 머리를 높인다. 4. 바지를 내린 후 혼이불로 덮어준다. 5. 간이변기 안쪽 바닥에 화장지를 깐다. 네, 보행이 불가능한 대상자예요. 침상 배설. 네. 침상 배설할 때는 대상자의 프라이버시, 또 노출을 최소화해야 돼요. 그래서 하의를 내린 후에도 혼이불을 가려주고 수치심을 줄이고 편안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에요. 예. 이거는 이게 아니고 뭐예요? 침상 배설. 몇 번이에요? 요거 스크린을 치우고 옷을 입혀주면 어떻게 돼요? 프라이버시 안 지켜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간이변기 안쪽 바닥에 화장지를 깐다. 이거 뭐 때문에 그래요? 소리 때문에. 그래서 뭐를 해준다 그랬죠? 답 잘못된 거예요. 간이변기 안쪽 바닥에 화장지를 깔아주면 소리로 인해서 대상자의 수치심을 줄여줄 수가 있죠. 그래서 5번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스크린을 치우고 옷을 입히는 게 아니라 스크린을 가리고 옷을 입혀줘야 된다. 이게 맞는 거죠. 8번, 대상자의 배설을 돕기 위해 사용할 이동변기로 적절한 것은 1. 양쪽 팔걸이가 없는 것. 2. 침대에 부착되어 있는 것. 3. 본체와 변기통이 일체형인 것.
4. 뜨거운 물로 세척할 수 있는 거. 5. 양변기 시트에 올려놓을 수 있는 거. 몇 번이에요? 예, 4번에 뜨거운 물로 세척할 수 있는 거죠. 팔걸이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마비가 없는 사람 같은 거 끼울어요. 침대에 부착돼 있으면 이거를 이동변기를 버릴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양변기 시트에 올려놓는 게 아니라 이 이동변기가 변기가 요렇게 있잖아요. 변기 어떻게 그래야 돼? 변기가 요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동변기 자체가 요로 껴서 밑에 거는 빼요. 변기는 빼고 이동 변기를 이 좌변기에다가 이렇게 끼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위에다 올려놓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 위로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요거 뜨거운 물로 세척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소독을 할 수 있는 거죠. 소독. 9번 기저귀가 젖었을 때 즉시 갈아주어야 하는 이유는 1. 변비 완화, 2. 욕창 예방, 3. 치질 예방, 4. 변실금 예방, 5. 요실금 완화. 네,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거죠. 기저귀에 젖은 상태로 오래 있으면 어떻게 돼요? 피부가 습해지고 짓무르죠. 이 자체가 이제 욕창으로 가는 거예요. 욕창 발생 위험이 증가하죠. 그래서 기저귀는 젖었을 때 즉시 교환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가 정해진 시간에 교환한다. 규칙적으로 교환한다. 이렇게 나오면 답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주 갈아준다. 10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소변 주머니는 아랫배 높이에 둔다. 2. 수분 섭취를 제한하여 배뇨량을 조절한다. 3. 연결관이 빠지지 않게 대상자를 침상에 누워있게 한다. 4.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알코올솜으로 닦는다. 5. 프로그램 참여하는 동안에는 유치도뇨관을 잠근다. 네, 4번에 알코올솜으로 닦아야 되겠죠. 유치도뇨관 사용하는 사람은 관리를 할 때 감염 예방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에는 배출구를 알코올솜으로 닦고 다시 소변백 밑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끼우는 데가 있잖아요. 여기에다 요 배출구를 닦고 알코올솜으로 닦고 여기에다 집어넣어서 이 배출구가 바닥에 닿지 않게 균이 붙지 않게 해줘야 돼요. 수분 섭취를 제한이 아니라 권장이에요. 권장. 수분 섭취.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사람은 수분 섭취를 권장을 해요. 수분 섭취를 제한하면 요로 감염의 위험이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상자를 침상에 누워만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침상에만 눕혀놓으면 욕창이나 폐합병증의 위험이 있고 그래서 이 대상자한테는 침상 위에서도 이동을 할 수가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침상 밖에서도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에 유치도뇨관을 잠그게 되면 소변이 정체가 되고 또 감염 위험도 있지만 소변이 찼을 때 대상자가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프로그램에 또 집중을 못하겠죠. 소변 마려운 것 때문에. 그래서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때는 이 배출구, 이 소변줄은 잠그지 않아요. 그냥 열어놓고 있는다라는 거죠. 11번 대상자의 배설물을 관찰한 결과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경우는 1. 소변이 투명하다. 2. 소변에 거품이 없다. 3. 소변이 엷은 노란색이다. 4. 대변에 점액질이 섞여 있다. 5. 대변이 부드럽고 형태가 있다. 4번에 점액질이죠. 이 점액질은 대장벽에서 이게 나오는 거죠. 이 점액질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대변의 형태를 만드는 거죠. 형태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이 점액질은 장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점액질이 밖으로 나온다는 거는 장 점막에 이상이 있거나 염증이 있을 때 장염이 있어서 설사하면 어떻게 해요? 코 같은 거 같이 묻어서 나오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비정상적인 소변이다. 그래서 시설장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12번 침상에서 배변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주변을 조용하게 해준다. 2. 바지를 내린 후 혼이불로 덮어준다. 3. 침상머리를 올려 배에 힘을 주게 한다. 4. 배변하는 동안 피부 상태를 살펴본다.
5. 배변 후 항문에서 요도 쪽으로 닦아준다. 네. 몇 번이에요? 네, 3번이죠. 3번. 침상머리를 올려서 배에 힘을 주게 한다. 대상자를 침상에 눕혀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간이병기를 대주잖아요. 침상에서라고 하면 이거는 침상배설이에요. 침상배설이면서 뭐를 대주냐? 간이병기를 대주는 거예요. 간이병기. 그런데 간이병기를 대주는데 병기를 대주고 나서 그냥 누라고 그러면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배에 힘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침상을 올려주는 거예요. 이게 아랫배에 힘을 주기 쉽게 침상 올려주는 거고, 1번은 주변을 조용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간이병기에 화장지를 몇 장을 넣어서 소리가 나는 거를 예방을 하고, 또 TV나 음악을 틀어준다 그랬죠. 그래서 소리 나는 것 때문에 대상자가 수치스럽지 않게 준비를 해주고, 그 다음에 2번은 바지를 내리는 혼이불을 덮어주면 어떻게 돼요? 볼 거 다 보고 덮어준다고 했죠? 그래서 혼이불로 덮고 바지를 내려야 되고요. 4번은 배변하는 동안에 피부 상태를 보는 건 아니에요. 피부 상태를 보는 거는 닦아줄 때, 닦아줄 때 닦아줄 때 안 보는 척 하면서 해야지. 배변하는 동안에 잠깐만 엉덩이 좀 볼게요. 이거 볼 수도 없어요. 앉혀놨기 때문에. 그래서 배변하는 동안이 아니라 배설물을 치울 때 피부 상태를 살피는 거고, 5번은 닦아줄 때는 어디에서 어디예요? 요도에서 항문 방향이죠. 그래서 요도, 질, 항문 요 방향으로 해야지 감염이 안 된다 그랬죠. 13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은 1. 소독약으로 세척할 수 있는 이동변기를 사용한다. 2. 이동변기를 대상자의 왼쪽에 놓는다. 3. 이동변기 앞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4. 이동변기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5. 이동변기를 하루에 한 번 세척한다. 몇 번이에요? 예, 1번이죠. 소독약으로 세척할 수 있는 이동변기 아니면 뜨거운 물로 세척할 수 있는 변기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이동변기는 어느 쪽에다 놔요? 왼쪽이 마비이기 때문에 건강한 오른쪽에다가 대줘야 되고, 각도는 45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상자가 협조가 안 돼요. 그러면 45도가 아니라 침대에 90도요? 붙여서, 침대에 붙여서 해야 돼요. 그리고 이동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는 어디에 깐다 그랬어요? 앞이 아니라 밑에 깔아준다. 뭐 때문에 그런다 그랬어요? 변기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4번의 이동변기 높이는 침대와 높이가 같다. 5번의 이동변기는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매번 세척한다. 매번. 볼 때마다 세척을 해줘야 돼요. 14번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없는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은 1. 둔부를 들어 방수포를 깔아준다. 2. 기저귀 안에 속기저귀를 내준다. 3. 기저귀는 하루에 3번 교환한다. 4. 몸을 옆으로 돌려 눕히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5. 사용한 기저귀는 안쪽 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네. 옆으로 돌려야 된다 그랬죠?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없는 사람은 옆으로 돌리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무릎 세우고 엉덩이를 든다 그랬죠? 네. 그래서 둔부를 들을 수가 없어요. 또 기저귀 안에 속기저귀 막 이렇게 여러 개 막 대고 그러면 안 돼요. 기저귀는 하루에 3번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안 된다 그랬죠? 오염시 즉시 교환이고 사용한 기저귀는 어디가 보여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그랬죠? 15번 유치도뇨관을 하고 있는 대상자의 소변주머니 관리 방법은 1. 소변주머니를 세척하여 재사용한다. 2. 소변주머니를 하루에 한 번 비운다. 3. 소변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잠근다. 4. 소변주머니를 아랫배보다 높게 위치시킨다. 5. 소변주머니의 배출구가 바닥에 닿게 놓는다. 소변 유치도뇨관 세척 안 해요. 몇 번이에요?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조금 아까 얘기했죠. 배추가 바닥에 닿지 않고 끼워 놓으라고 했죠. 몇 개 남았어요? 3개 남았어요, 이제. 3번이 3번. 비운 다음에는 배추구를 잠궈야지, 안 그러면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소변주머니를 비운 후에는 배출구를 다시 잠가야 소변이 새지 않고 또 배출구를 잠근 다음에는 어떻게 알았어요? 잠그고 여기다가 끼우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요 그림까지 그렸는데 첫 반에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얘는 바닥에 닿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소변주머니 여기 배출구가 오염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 끼워두는 거예요. 그리고 소변줄은 하루에 한 번 비우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수시로 비워요. 소변이 많이 생성이 되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횟수로 정하는 게 아니라 반 정도 좀 이상 차면은 비워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가스가 나와가지고 이게 소변백이 빵빵해져요. 예. 그래서 반 정도 비우면 수시로 비워주는 게 좋다. 반 정도 차면. 16번 스스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화장실 문 앞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2. 배변을 마칠 때까지 옆에서 붙잡아준다. 3.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화장실 조명을 어둡게 한다. 4.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필요시 잡을 수 있게 한다. 5. 화장실 문을 열어두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4번이죠. 변기 옆이에요. 이것도 변기 앞이라고 이렇게 써서 틀린 답으로 만드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필요시 잡을 수 있게 한다. 이게 스스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자립심을 유지하면서 낙상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변기 옆에 안전 손잡이를 달아서 일어나고 앉을 때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 안전 손잡이는 재가급여에 들어가요. 그래서 재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재가 몇 프로예요? 15%죠. 복지연구도 15%예요. 그러니까 15%만 내고 사서 그걸 변기 옆에다가 부착을 해주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그 1번의 화장실 문 앞에는 매트든 화분이든 두면 안 된다 그랬죠. 안전 때문에. 그리고 배변을 마칠 때까지 옆에서 붙잡아 주는 게 아니라 대상자한테 옆에서 있을까요? 아니면 밖에서 기다릴까요? 얘기해서 대상자가 옆에 있으라 그러면 옆에 있어야 되고 대상자가 나가 있어 주세요라고 하면 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명은 밝게 해준다. 그리고 화장실 문은 열어두는 게 아니라 닫아둬야 되겠죠. 닫아둬야 되고 문 밖에서 뭐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주? 자주라고는 안 가르쳐 드렸는데. 중간중간 말을 시킨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계속해서 말을 시킨 하나, 자주 말을 시킨 하나, 그거 어차피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계속해서 말을 시킨다는 틀린 답이잖아요. 중간중간 말을 시킨다. 계속해서 말을 시키면 어떻게 됐어요? 힘 줄만한 말 시키고, 힘 줄만한 말 시키고, 힘도 못 주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배설할 때는 대상자가 변비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힘을 주다가 혈압이 올라서 뇌출혈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문을 닫고 말도 안 시키고 밖에서 있으면 대상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빨리 논나 누나가 아니라 살피기 위해서 중간중간 말을 시킨다가 답이에요. 17번 침상에서 배변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주변을 조용하게 해준다. 2.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한다. 3. 배에 힘을 주도록 침대 머리를 받친다. 4. 배변 후 항문에서 요도 쪽으로 닦는다. 5. 바지를 내린 후 하반신을 무릎 덮개로 덮어준다. 예, 시계 방향 나왔죠. 복부는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 해줘야 돼요. 뭐 때문에 그래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기 위해서 주변은 조용하게 하는 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변기에 화장지를 깔아주고 TV나 음악을 틀어서 이 소리가 나는 거를 방지해서 대상자의 수치스러움을 좀 덜 느끼게 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3번은 배에 힘을 주려고 그러면 침대 머리는 올려야 되는 거죠. 배변 후 요도에서 항문 방향이고 5번은 무릎 덮개를 덮은 후에 바지를 내려야 되겠죠. 18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은 1. 배변하는 동안 계속 말을 건넨다. 2. 변기는 8시간마다 깨끗이 세척한다. 3. 이동변기를 대상자의 왼쪽에 놓는다.
4. 이동 변기의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5. 팔걸이와 등받이가 있는 변기를 선택한다. 네, 5번이죠. 자, 배변하는 동안 조금 아까 나왔죠? 계속 말을 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알았어요? 중간중간 말을 시키라고 그랬고, 변기는 8시간마다가 아니라 매번 있죠, 매번. 매번. 이동 변기는 대상자가 왼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건강한 오른쪽에 놓아야 되는 거고요. 오른쪽. 그리고 있어요. 높이는 같다. 그리고 팔걸이와 등받이 있는 변기 선택해야 안전하다 그랬죠. 대상자가 몇 번의 실금 후 기저귀 사용을 요청할 때 대처 방법은 1. 보호자와 의논하게 한다. 2. 노인이 실금하는 것은 정상이라고 말한다. 3. 도뇨관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준다. 4. 대상자가 원하는 대로 신속하게 기저귀를 채워준다. 5. 기저귀 사용보다는 배뇨 간격에 맞춰 소변을 보게 한다. 몇 번이? 5번이죠. 이거 아까 나왔던 문제예요. 일정 시간 정해놓고 소변을 보게 하는 거죠. 그렇죠? 몇 번 실금을 했다 그래서 무조건 기저귀를 착용하는 건 아니다. 기저귀를 착용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대상자가 의존적이 돼버린다 그랬죠. 기저귀에 의존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기저귀는 편의를 위한 보조수단이지만 반복적인 실금이 있을 때는 먼저 배뇨 일정 시간 간격으로 배뇨를 유도해서 이 습관을 조절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 이렇게 해야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을 하고 또 실금도 줄일 수가 있겠죠. 1번은 보호자 의논하게 한다. 이거는 필요할 때 만약에 치매 대상자가 이게 변이 나오는지 몰라요. 계속 실금하고 다녀요. 이럴 때는 보호자랑 상의를 해가지고 기저귀 착용에 대해서 상의를 하겠지만 이거는 즉각적인 대처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인이 실금하는 건 정상 아니에요. 90세가 넘어도 화장실 다니고 다 해요. 그런데 무조건 기저귀 채우면 안 되고 도뇨관은 감염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이라고 그랬죠. 기저귀를 대상자가 원한다고 해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기저귀에 의존적이 돼버린다. 그래서 기저귀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배뇨 간격에 맞춰서 소변을 시키는 게 좋다라는 거죠. 20번 유치도뇨관을 하고 있는 대상자가 소변을 보고 싶다고 할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1.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 유치도뇨관을 제거한다. 3.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돕는다. 4. 유치도뇨관의 연결관을 잠근다. 5. 아랫배에 팽만감이 있는지 확인한다. 네, 5번이죠. 5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상태에서 소변이 많았다는 거는 소변줄이 꺾여서 방광이 팽만된 거를 의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대상자의 아랫배를 만져보면 배가 볼록 튀어나왔어요. 그게 팽만감. 방광이 차서 차 있는 상태 팽만감이에요. 그러면 통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아랫배가 팽만하면 빵빵해지잖아요. 그러면 배가 아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수분 섭취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유치도뇨관 하고 있는 사람은 권장이라고 했죠. 권장.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는 권장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금기사항이라는 거는 신부전, 또 부신에 문제가 있을 때, 간경화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요런 질환을 갖고 있지 않으면 수분 섭취는 권장이에요. 그 유치도뇨관 제거는 의료진이 하는 거지 요양보호사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유치도뇨관을 하고 있는데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도움 안 되죠. 구멍은 막혀 있는데 모시고 가도 나오지가 않겠죠. 그쵸? 꽉 차서 역류성으로 나올 수 있어요. 밀려서. 그런데 유치도뇨관을 하고 있는 사람은 소변이 보고 싶다라고 하면 소변줄이 꺾여 있나 확인하고 아니면 아랫배에 팽만감이 있나 확인해요. 소변줄이 꺾이지가 않았는데 팽만감이 있어요. 이거는 소변줄이 막힌 거예요. 막힌 거예요. 끄트머리가 막혀서 소변이 배출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21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화장실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변기 옆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2. 용변을 마칠 때까지 다른 용물을 본다. 3. 화장실은 눈이 부시지 않도록 조명을 어둡게 한다.
자, 화장실 앞에 화분을 놓아 화장실 위치를 표시한다. 5. 밤에는 수면이 방해되지 않도록 화장실 표시등을 꺼둔다. 몇 번이에요? 네, 1번이죠. 변기 옆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낙상 예방 때문에 이동할 때 지지를 할 수 있는 거를 설치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안전 손잡이를 잡고 일어설 때 균형을 잡아야 사고도 줄일 수가 있겠죠. 1번은 그래서 변기 옆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가 맞는 거고, 용변을 마칠 때까지 다른 용모 보라 그랬나요? 문 밖에서 기다리라 그랬죠. 또 화장실의 조명은 밝게 넣어서 위치 표시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밤에도 화장실 표시등은 켜놔야 돼요. 그래야 그걸 보고 다니거든요. 22번 침대에서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은 1. 배변 후 물티슈로 닦고 바로 옷을 입힌다. 2. 뒤처리할 때 뒤쪽에서 앞쪽으로 닦아준다. 3. 항문이 변기 중앙에 위치하도록 데워준다. 4.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침대 머리를 낮춰준다. 5. 배설물에 피가 섞여 나오면 대상자에게 확인시킨 후 버린다. 네, 3번이죠. 변기 중앙에 항문이 위치를 해야 돼요. 항문이 변기 중앙에 위치를 해야지 배설물이 밖으로 새지 않고 안전하게 배출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대상자가 협조가 될 때도 항문이 변기 중앙, 대상자가 협조가 안 될 때도 항문이 변기 중앙에 있어야 돼요. 낀다. 그럼 어떻게 돼요? 습하죠. 그래서 항상 물티슈 다음에는 마른 수건, 아니면 마른 휴지, 마른 수건, 이게 나와야 돼요. 젖은 거 다음에는 꼭 마른 게 나온 다음에 옷을 입히든지 기저귀를 채우든지 해야지 맞는 거예요. 뒤처리할 때는 앞에서 뒤로 그랬죠. 요로 가면 위험 때문에 그런다 그랬어요. 아랫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하려면 침대 머리는 올리고, 배설이 끝난 다음에는 침대 머리를 내려줘야 되겠죠. 배설물에 피가 섞여 나오면 대상자에 확인시키는 게 아니라 기관장이나 간호사에게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혈변은 반드시 관찰 후 즉시 보고해야 되고, 이거는 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대상자가 철분제제를 드시는 분이라고 하면 검은 변이 나오겠죠. 검은 변. 그거는 먹지 않는데 이렇게 혈변을 보고 피가 섞여 나오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즉시 보고를 해야 돼요. 23번 대상자가 이동 변기에 배설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변기통 안에 화장지를 깔아준다. 2. 배설물을 아침 저녁으로 처리한다. 3. 이동 변기의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4. 이동 변기 옆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5.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이동 변기에 앉힌다. 1번이죠. 소리가 안 나게. 그쵸? 예. 그리고 배설물은 즉시 처리. 이동변기와 침대의 높이는 같다. 이동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줘야 되고, 두 발은 바닥에 닿아야 되겠죠. 그래야 안정적으로 분리를 볼 수 있겠죠. 24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변 주머니는 허리보다 높은 위치에 둔다.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3. 소변이 밖으로 새는 경우 유치도뇨관을 제거한다. 4. 유치도뇨관이 방광에 고정되어 있는지 당겨서 확인한다. 5. 유치도뇨관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움직임을 제한한다. 네, 수분 섭취 권장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야 요로 감염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소변 주머니는 허리보다 낮은 위치. 허리라는 거는 결국 방광보다 낮은 위치에다 둬야지 감염을 예방할 수 있고, 금기사항이 없으면 수분 섭취는 권장이라고 그랬죠. 소변이 밖으로 샌다라고 하면 뭐를 해야 된다 해서 유치도능할 제거가 아니라 소변줄이 꺾였는지를 확인하고, 꺾여 있지 않았는데 계속 샌다. 그러면 이거는 보고를 해야 되겠죠. 소변줄이 막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유치도뇨관이 방광에 고정되어 있는 방광 안에 도뇨관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물방울처럼 만들어 놓는다 그랬죠. 당기면 얘가 밑으로 빠져요. 그러면
요도가 손상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출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기면 안 돼요. 요도가 손상을 받을 수 있다. 25번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기저귀를 하루에 3번 교환한다. 2. 둔부에 발적이 있으면 용보를 발라준다. 3.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4. 바지를 내린 후 면도개를 덮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5. 허리를 들 수 없으면 엎드린 채로 기저귀를 교환한다. 몇 번이에요? 예, 3번에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을 하랬죠. 기저귀는 이렇게 규칙적으로 3번, 몇 번 이렇게 돼 있는 건 안 되고 즉시 교환을 해야 된다. 면도개를 덮고 바지를 내려야 되겠죠. 그죠? 허리 들 수 없으면 어떻게 하랬어요? 엎드린 채가 아니라 옆으로 눕혀서 갈아야 되겠죠. 26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침상 배변을 돕는 방법은 1. 이동변기를 대어준다. 2. 침상머리를 올려 좌의를 취하게 한다. 3. 평소에 변이가 있을 때 참는 훈련을 시킨다. 4.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복부 마사지를 해준다. 5. 섬유질이 적은 식사를 규칙적으로 제공한다. 몇 번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침상 배설이에요. 이동변기를 대어준다. 좌의를 취하게 한다. 참는 훈련을 시킨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복부 마사지를 해준다. 섬유질이 적은 식사를 규칙. 2번이죠. 2번. 2번. 좌위 앉은 자세. 변기 대주고 앉혔잖아요. 아랫배 힘주기 쉽게. 이게 말이 조금 바뀌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죠. 자, 보실게요. 1번 보시면 거동이 불편해서 침상 배변한다. 침상. 근데 이동변기를 대어준다면 침대 위에다 이동변기를 올려줄 건가요? 안 되잖아요. 간이변기를 대어준다. 그러면 맞을 수 있겠죠. 간이변기. 침상모를 올려서 좌의를 취하게 한다. 침상 배변을 도울 때는 대상자가 배변하기 쉽게 좌위, 상체를 세운 자세를 취해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복압이 증가해서 아랫배에 힘을 주게 되니까 배변이 더 원활해지죠.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그럼 평상시에 변이 있을 때 참는 훈련하면 변비를 유발을 시킬 수 있어요. 소변은 참았다가도 대변은 변이가 없어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변이가 있으면 즉시 배설하게 해준다가 답이죠. 4번은 시계 반대가 아니라 시계 방향이고 이렇게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움직이질 못하니까 장운동이 안 돼요. 근데 거기다가 섬유질이 적은 걸 주면 변비가 더 생기겠죠. 섬유질이 있는 거를 줘야 돼요. 그래서 침상 배변은 좌위 유지, 프라이버시 보호, 스크린 쳐줘야 돼요. 그리고 편안한 환경. 뭐예요? 간이변기에다가 화장지 내주고 TV 틀어주고 음악 틀어줘서 이런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배설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27번 화장실을 이용하는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화장실 조명은 은은하게 한다. 2. 변기 앞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 3. 배뇨 시 바로 옆에서 기다려준다. 매트를 깔아준다. 5.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 네, 5번이죠. 네, 편마비 대상자는 자립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보조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독립성과 안전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겠죠. 화장실 조명은 어떻게 해요? 밝게 해준다 그랬죠. 은은하게 아니라 밝게. 이렇게 뭐 조명이 낮으면 낙상 위험이 증가하고 2번은 변기 앞이 아니라 변기 옆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야 되고 배뇨 시 바로 옆에서 기다려주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대상자가 옆에서 기다리라 그러면 옆에서 기다리고 그렇지 않으면 밖에서 문을 닫고 기다리면서 중간중간 말을 시킨다 그랬죠. 4번에 화장실 문 앞에 매트, 미끄럼 방지 매트도 아니고 일반 매트는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뇨 후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가 답이 되겠죠.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이동변기 밑에 수건을 깔아준다. 2.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3. 이동변기 배설물은 모아서 한꺼번에 버린다. 4. 대상자 손에 잔변이 묻어 있으면 손소독제를 닦아준다. 5. 이동변기통을 세척하여 본체와 함께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네, 5번이죠, 5번. 네. 변기는 사용 후 위생관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변기통을 깨끗이 세척을 한 후에 변기통하고 본체하고 함께 보관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뚜껑이 닫혀 있으면 변기통이 끼어 있는 줄 알고 그냥 끌고 가서 대줬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랬죠. 그죠? 1번은 이동변기 밑에는 뭘 깔아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깐다 그랬죠. 변기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상자의 두 발은 바닥에 닿아야 되겠죠. 그죠? 배설물은 모아서가 아니라 그때그때 즉시 처리해야 되고 대상자의 손에 잔변이 묻어 있으면 손 소독제가 아니라 손 씻기 원칙은 뭐예요? 물과 비누로 닦아준다가 답이죠. 그래서 이동변기 관리는 사용 후 세척을 하고 위생적으로 보관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29번 유치도녀 간의 소변 주머니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변 주머니는 1일 1회 세척한다. 2. 소변 주머니는 허리보다 높게 위치한다. 3. 소변량과 소변 색깔은 두세 시간마다 확인한다. 4.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는 비눗물로 세척한다. 5. 하복부가 불편하다고 할 때 소변 주머니를 비워준다. 몇 번이에요? 네, 3번이죠. 이게 소변주가 꺾였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소변의 색깔도 확인할 수 있어요. 양도 소변 주머니에 소변이 가득 차면 방광팩만 불편감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비우는 거는 즉시 비워야 되고 소변 주머니는 세척 아니에요. 이거는 2주에 한 번씩 교체를 해요. 그래서 소변 주머니 세척한다, 뭐 하루에 한 번 세척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세척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틀려요. 소변 주머니는 허리보다 낮게, 결국은 방광보다 낮게 유지를 해야지 요로 감염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4번에 소변 주머니를 비우는 배출구는 뭘로 해요? 비눗물이 아니라 알코올 솜으로 세척을 해야 되겠죠. 하복부가 불편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변줄을 비워주는 게 아니라 소변줄이 꺾였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30번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기저귀를 사용해도 변기 사용을 시도한다. 2. 수면 시간 3. 피부 발적이 보이면 문지르며 마사지해준다. 4.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기저귀를 갈아준다. 5. 기저귀에 대변이 조금 묻은 경우 떨어내고 재사용한다. 네. 기저귀를 사용해도 변기 사용을 시도를 해요. 이게 뭐예요? 배변 배뇨 훈련이에요. 배변 배뇨 훈련. 네. 그래서 수면 시간 위에 창문 열어주는 게 아니라 기저귀를 갈고 그 다음에 창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아줘야 되고요. 피부에 발적이 있으면 문지르지 않아요. 피부가 더 손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저귀는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고 나오면 틀린다 그랬죠. 그리고 기저귀에 대변이 묻었는데 떨어내고 재사용하면 감염 위험 때문에 절대 금지다라는 거죠. 11번 휠체어로 이동하여 화장실을 사용하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대상자의 오른쪽에 휠체어를 놓고 옮긴다. 2. 휠체어 의자 끝에 걸터 함께하여 이동한다. 3. 휠체어 잠금 장치를 풀고 발받침대를 접은 후 변기로 옮긴다. 4. 대상자의 겨드랑이를 감싸 일으킨 후 몸을 회전시켜 변기에 앉힌다. 5. 배설이 끝날 때까지 화장실 문을 열어두고 다른 용무를 부는다. 4번이지, 4번. 휠체어를 이동할 때 오른쪽이 편마비니까 휠체어는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놓고 옮겨야 되고요. 휠체어 끝에 걸터 앉는 게 아니라 휠체어 의자 깊숙이 앉아야 되고, 변기를 옮길 때는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받침대를 접은 후 옮겨야 되겠죠. 그리고 대상자를 겨드랑이 뒤에 허리를 감싸서 일으켜 세운 후 90도 회전시켜서 변기에 앉혀야 되겠죠.
배설이 끝날 때까지 화장실 문은 닫아두고 다른 용무를 보는 게 아니라 문 밖에서 대기하면서 중간중간 말을 시키라 그랬죠. 32번 편마비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은 1. 배설할 때 주변을 조용하게 한다. 2. 변기는 물로 끓인 후 침상 옆에 준비하고 실금하며 기저귀를 채운다. 4. 허리 아랫부분을 무릎 덮개로 덮은 후 바지를 내린다. 5. 건강한 쪽으로 돌려눕혀 힘주기 쉬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무릎 덮개로 덮고 바지를 내린다. 배설할 때 주변은 어떻게 알았어요? 침상 배설이니까 간이변기 안에 화장지를 깔고 TV나 음악을 틀어준다 그랬죠. 변기는 물로 끓이는 게 아니라 끓인 다음에 하면 어떻게 해요? 데워요. 그래서 끓이는 게 아니라 데워서 침상 옆에 준비하면 되겠죠. 아니면 따뜻한 수건으로 변기 위에 약간 올려놓으면 따뜻해지겠죠. 소변을 참지 못하고 실금하며 기저귀를 바로 채우는 거 아니라 그랬죠. 일정 시간 간격으로 해서 배뇨 훈련을 시켜서 변기를 대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힘주기 쉬운 자세는 뭐예요? 33번 이동변기를 사용하는 대상자의 변이를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은 1.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 고단백 식이를 제공한다. 3. 차가운 변기를 데워준다. 4. 조용한 음악을 틀어준다. 5. 미지근한 물을 항문에 끼얹는다. 몇 번이에요? 변의를 자극할 수 있는 거. 변의 자극. 변이 마렵게 자극하는 거예요. 변의 자극이라는 거는. 몇 번이에요? 5번이죠, 5번. 미지근한 물을 항문에 끼얹으면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있다고요. 사우나 가서 탕 속에 들어가면 소변 마렵지 않아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따뜻한 물이 요도나 항문 주변에 닿으면 소변이 마려운 자극한다래 변이. 그래서 미지근한 물을 항문에 끼얹든지 아니면 수돗물을 틀어놓으면 쫄쫄쫄쫄 이 소리 가지고도 소변이 마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뜻한 물 자극은 직장과 항문 주변 신경을 자극해서 배변 반사를 유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변기 할 때만 이 미지근한 물을 항문에 끼얹는다가 나와요. 변이 자극할 때. 이동변기, 변이 자극, 미지근한 물 항문에 끼얹는다. 이거는 요거 하나밖에 안 나와요. 수분 섭취를 제한하면 안 되겠죠. 예, 요거는 해당이 안 되고 차가운 변기 대주면 오히려 변이가 없어지겠죠. 쏙 들어가요. 네. 34번.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그럼 아까 미지근한 물을 해준다. 34번.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의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은 1. 둔부를 수시로 알코올 소독한다. 2. 기저귀는 정해진 피부가 붉어진 경우 더운 물주머니를 대어준다. 자, 기저귀가 뭉치지 않도록 잘 펴서 둔부를 감싸준다. 5. 엉덩이에 발적이 있으면 도넛 모양의 베개를 대어준다. 네, 4번이죠. 도넛 모양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안 해준다 그랬잖아요. 욕창이 있을 때 도넛 베개는 절대 대주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순환이 안 돼, 혈액순환이. 그래서 영양 공급,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욕창이 더 심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도넛 모양 베개 나오면 무조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뭔지 몰라도 무조건 아니다. 뭐 데워준다, 해준다 그러면 그건 틀리는 거예요. 1번 둔부를 수시로 알코올 소독해요? 아니죠. 기저귀는 정해진 시간에 갈면 안 된다 그랬어요. 피부가 붉어진 경우는 보고를 해야 되겠죠. 보고. 네. 그거 더운 물 주머니가 답이 아니니까 찬물 대준다고요? 보고를 해야죠. 보고. 35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수면 중에는 연결관을 잠가둔다. 2. 소변 주머니는 매 식사 전에 비워준다. 3.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다고 알려준다. 4. 소변 주머니는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둔다. 뭐 유치도뇨관이 고정되어 있는지 수시로 당겨본다. 네, 3번이죠. 네.
유치도녀 간 대상자는 적절한 관리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침상이나 활동 시에 과도하게 움직임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움직이게 격려하는 것이 중요해요. 1번 수면 중 프로그램 할 때 이럴 때는 연경관을 잠가두면 안 돼요. 산책할 때도 풀어줘야 되고요. 수면 중에 연결관을 잠가두면 어떻게 돼요? 방광에 소변이 가득 차면 소변이 없어요. 자꾸 깨잖아요. 소변이 마려워서. 그래서 잠가두면 안 되고, 소변 주머니는 필요시 비워주는 거고, 소변의 주머니 위치는 방광 위치보다 낮게 한다. 그리고 유치도녀가 고정되어 이제 당겨보지 말라 그랬죠. 요도가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금지예요. 그래서 유치도녀 관리에서는 감염 예방에 대한 거, 소변의 흐름 유지하고 또 안전한 활동을 격려하는 거, 이게 핵심이죠. 36번 휠체어로 이동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화장실 문 앞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2. 이동할 때는 휠체어 의자 끝에 걸터 앉게 한다. 3.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접은 후 변기로 옮긴다. 4. 배설이 끝날 때까지 화장실 문을 열어둔다. 5. 배설 후 뒤처리를 전적으로 도와준다. 3번. 네, 3번이죠. 3번. 이동할 때는 무조건 바퀴 달린 것들은 휠체어 잠금 장치가 1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발받침대를 접어서 발받침대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를 또 예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세 변경이 안전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요. 1번에 화장실 문 앞에는 매트나 화분 이런 거 두지 말라 그랬어요. 이번에 이동할 때는 휠체어 의자 끝이 아니라 의자 깊숙이 앉아야 되는 거고 깊숙이 배설이 끝날 때까지는 문을 닫고 문 밖에서 기다리면서 중간중간 말을 시킨다 그랬죠. 3번에 아니 5번에 배설 후 뒤처리를 전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 부분적으로 해주라 그랬죠. 필요한 부분 부분적으로 해준다. 이거는 자립성을 저해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대상자가 도움을 이것도 틀리는 거예요. 대상자가 도움을 요청하면 필요한 부분만 해줘야 되는데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내가 알아서 가서 해줬다 그러면 그거는 답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37번 치매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실금이 있으면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 변실금이 빈번하면 지사제를 먹인다. 3. 안절부절 못하면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4. 활동이 많은 낮에는 기저귀를 채운다. 5. 변비가 있으면 하루에 한 번 관장한다. 네, 안절부절하다는 거는 마렵다는 거죠. 그렇죠? 배설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로 모시고 가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1번에 실금이 있으면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수분 섭취는 권장이고, 그렇죠? 그리고 변실금이 빈번하면 지사제를 먹인다. 지사제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줘야 돼요. 내가 맘대로 먹이면 안 되는 거고요. 또 안 되고 관장은 매일매일 관장을 하면요 장 기능이 안 좋아져요. 장이 제 할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3일이나 4일 정도 변을 못 본다 그러면 그때 관장을 한 번씩 해주게 되죠. 그래서 치매 대상자의 행동 변화는 배설 욕구 신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을 하면서 즉시 화장실 유도가 중요한데 대상자가 바지를 벗으려고 한다든지 자꾸만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거는 뭐예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다라는 비언어적인 표현. 그죠? 언어적인 표현은 뭐예요? 나 화장실 가고 싶어. 이게 언어적인 표현이죠. 38번 간이변기를 사용하여 침상 배설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변기를 차게 하여 변이를 자극한다. 2. 대상자가 스스로 변기 위에 앉게 한다. 3. 간이변기는 세척하여 침상 위에 놓아둔다. 4. 열탕으로 소독할 수 있는 대상자가 배설이 끝나 호출하기 전까지 다른 업무를 보며 기다린다. 네, 4번이죠. 열탕으로 소독할 수 있는 변기여야 돼요. 간이변기는. 네. 여기 보시면 변기를 차게 하면 변이가 자극이 아니라 들어가죠. 변이가 없어져요. 근데 이거 침상에서 간이변기를 대줬는데
대상자가 스스로 변기에 앉아요. 침대에서 앉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앉을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동변기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화장실을 가겠죠. 선생님들도 못 앉아요, 여기. 쿠션인데서 어떻게 간이변기 위에 침대에서 올라가서 앉겠나요? 네. 그래서 5번에 대상자가 배설이 끝나 호출하기 전까지 다른 업무를 보는 게 아니라 문 밖에서 기다린다가 답이죠. 39번 유치도서관에 삽입한 대상자의 소변 주머니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이 소변을 비운 후 배출구를 소독솜으로 닦는다. 3. 소변 주머니에서 냄새가 나면 주머니를 세척한다. 4. 소변 주머니는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운다. 5. 도뇨관과 소변 주머니 연결 부위를 분리하여 소변을 버린다. 배출구를 알코올솜으로 닦는 것은 세균 오염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죠. 소변 주머니는 교체 아니라 그랬어요. 냄새가 나면 세척 안 해요. 그리고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렸다 비우는 게 아니라 필요시 비워야 되는 거고, 도뇨관과 소변 주머니 연결 부위라는 거는 방광에 소변줄을 꼽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소변백이 있겠죠. 이 소변줄과 소변백의 중간 연결이에요. 여기에서 거꾸로 버리면 여기가 오염되죠. 그죠? 그래서 요 밑에 배출구를 통해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40번 협조가 불가능한 대상자의 것은 1. 소변이 묻은 기저귀는 말려서 재사용한다. 2. 피부에 발적을 발견했을 때 연고를 발라준다. 3. 옆으로 돌려 눕힌 상태에서 기저귀를 갈아준다. 4. 냄새가 나지 않도록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 채운다. 5. 이불을 다리 아래로 내린 후에 면도개를 덮는다. 옆으로 돌려 눕힌 상태에서 기저귀를 갈죠. 협조가 불가능하면 옆으로 돌리고, 협조가 가능하면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든다 그랬어요. 소변 묻은 기저귀를 말려서 재사용하면 감염의 우려가 있고, 이번에 피부에 발적을 발견했을 때는 연고를 발라주는 게 아니라 시설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겠죠. 기저귀를 너무 단단히 조이면 순환이 안 돼요. 대상자 불편하니까 자꾸 기저귀를 뜯을 수도 있고, 면도개를 덮은 다음에 되죠. 이불을 다리 아래로 내린 후에 면도개를 덮는 게 아니라 있으면 이불을 덮고 있잖아요. 면도개를 이불 위에 덮고 이불을 다리 아래로 내리는 거예요. 41번 장기간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침상 배변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간이변기 중앙을 항문에 대어준다. 2.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복부 마사지를 해준다. 3.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침대 머리를 낮춘다. 4. 변이가 생기도록 찬 수건으로 항문 주위를 자극한다. 5. 배설물에 점액질이 섞여 나오면 대상자에게 확인시킨 후 버린다. 1번이죠. 간이변기 중앙을 항문에 대어주는 거죠. 시계는 시계 방향, 그쵸?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침대 머리는 올려야 되고요. 변이가 생길 수 있게 항문 주위를 찬 수건으로 하면 변이가 사라진다 그랬어요. 배설물에 점액질이 섞여 나오면 대상자에게 확인이 아니라 시설에 확인을 시킨 후에 버려야 치매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단추가 있는 바지를 입힌다. 2. 변기 앞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3. 뒤처리 방법을 시범 보여 스스로 하게 한다. 4. 화장실 문 앞에 화분을 놓아 위치를 표시한다. 5. 취침 전에 물이나 음료를 충분히 마시게 한다. 네, 3번이죠. 시범을 보여서 스스로 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치매 대상자는 단추가 아니라 고무줄 바지 아니면 찍찍이, 그죠? 그리고 변기 옆에 안전 손잡이고요. 화장실 문 앞에 화분이나 매트 깔지 말라 그랬어요. 또 치매 대상자를 취침 전에 물이나 음료를 충분히 마시게 하면 밤새 화장실 가느라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겠죠. 43번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설물은 모아서 한꺼번에 버린다. 높게 한다. 3.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게 앉힌다. 자, 이동변기 밑에 작은 수건을 깔아준다. 5. 이동변기는 마비된 쪽 침대 난간에 붙여서 사용한다. 두 발이 바닥에 닿아야 되겠죠.
배설물은 모아서가 아니라 즉시 버려야 되고 이동변기와 침대의 높이는 같다. 이동변기 밑에는 뭐를 깔아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야 되겠죠. 어디다 깔아요? 밑에. 뭐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이동변기는 마비된 쪽이 아니라 건강한 쪽 침대 난간에 붙여서 사용한다. 44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변색이 탁하면 방광을 세척한다. 2. 소변량이 적은 경우 연결관의 꼬임 여부를 확인한다. 3. 소변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비눗물로 고정되어 있는지 수시로 당겨본다. 5. 걸을 때 소변주머니를 아랫배보다 높이 둔다. 소변의 양이 적으면 연결관이 꼬였는지 꺾였는지 이거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소변색이 탁하면 보고를 해야지 세척을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소변색이 탁하게 되면 수분 섭취를 좀 많이 해줘야 돼요. 소변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는 비닐물이 아니라 알코올솜으로 닦아준다. 알코올솜. 그리고 유치도뇨관이 고정되어 있는지 당겨보지 말라 그랬어요. 요도가 손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걸을 때는 소변주머니는 아랫배보다 낮게 든다 했죠. 45번 침상에서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둔분을 알코올솜으로 닦고 말린다. 2. 무릎을 편 상태에서 허리를 들어 올린다.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4. 둔부 밑에 새 기저귀의 바깥면이 보이도록 간다. 5. 더러워진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둥글게 만다. 네, 5번이죠. 5번. 여기는 4번은 둔부 밑에 새 기저귀의 안쪽 면이 보이도록 깔아야 되겠죠. 그렇죠? 46번 대상자가 옷에 변을 지렸을 때의 대처 방법은 1. 기저귀를 채워준다. 2. 4시간마다 이동변기를 데워준다. 3. 즉시 창문을 열어 냄새를 제거한다. 4. 자존감을 지켜주기 위해 모르는 척한다. 5.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옷을 갈아입힌다. 네, 5번이죠. 대상자의 존엄성과 안위를 고려해서 신속하고 조용하게 옷을 교환해 주는 것이 올바른 대처이죠. 47번 요실금 대상자의 배뇨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뇨 후 아랫배를 눌러주어 방광을 완전히 비운다. 3.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4. 더운 물주머니를 복부에 대어준다. 5. 활동을 제한하여 배뇨 횟수를 줄인다. 1번. 네, 1번이죠. 또 나왔어요. 더운 물주머니 나오니까 찬 물주머니 하면 안 돼요. 알았죠? 네. 48번 간이변기를 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변기는 찬물로 닦은 후 데워준다. 2. 변기 놓을 자리에 젖은 수건을 깔아준다. 3. 배설하지 못했으면 변이가 생길 때 다시 데워준다. 4. 침대를 평평하게 하여 힘주기 쉬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5. 바지를 내린 후 허리 아래쪽에 무릎 덮개를 덮어준다. 네. 배설하지 못하면 변이가 생길 때 다시 대줘야 돼요. 왜냐면 안 쳐놓은 상태로 있으면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데워진다가 답이죠. 변기 물로 데워서 그죠? 변기 놓을 자리에 따뜻한 수건 그죠? 침대는 평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상체를 올려서 해야 되고 바지를 내린 후 허리 아래쪽에 무릎덮개를 덮어주는 게 아니라 무릎덮개를 덮고 내려야 되겠죠. 네. 49번 기저귀 사용을 도울 때 젖은 기저귀를 빨리 새 기저귀로 갈아줘야 하는 이유는 1.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해 2. 요실금 횟수를 줄이기 위해 3. 피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4.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5. 기저귀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 3번의 피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함이죠. 젖은 기저귀를 오래 착용하면 피부가 습기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돼요. 그래서 발적이나 진무름, 욕창, 피부염 등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기저귀 발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염되거나 젖은 기저귀는 가능한 한 보호를 해야 합니다.
50번 유치도뇨간을 삽입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상에서 절대 안정을 하게 한다. 2. 하루에 한 번 방광을 세척한다. 3. 소변 주머니는 바닥에 닿게 고정시킨다. 4. 소변이 새면 유치도뇨 한다. 5.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네, 5번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는 소변 흐름을 원활하게 해요. 그래서 요로 감염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51번 대상자가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화장실 문고리는 막대형으로 한다. 2. 화장실 표시는 입구 아래쪽에 한다. 3. 화장실 조명의 조도는 낮게 유지한다. 4. 화장실 복도에 조형물을 두어 미간을 좋게 한다. 5. 화장실에 갈 때 신고 벗기 쉽게 슬리퍼를 신긴다. 네, 1번이죠. 1번 막대형 요거 문고리 안에서 잠글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 구멍 있죠, 여기. 구멍에 젓가락으로 콕 찌르면 문이 열려요. 둥근 손잡이는 열쇠로 열어야 돼요. 그리고 화장실 표시는 입구 아래쪽이 아니라 눈높이에 맞춰야 되고, 화장실 조도는 높게, 밝게 해줘야 돼, 밝게. 조형물 복도에 주지 말라 그랬어요. 화장실 갈 때 슬리퍼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막대형 문고리가 좋다. 그러니까 둥근 손잡이보다 막대형이 좋다. 이렇게도 나와요. 그리고 막대형 요거는 노인분들도 요거를 쑥 내리면 열리잖아요. 돌리는 거는 못 돌릴 수 있어요. 그러면 문 앞에서 그렇죠. 52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침상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음식 섭취량을 줄여준다. 2. 낮에든 기저귀를 채워둔다. 3. 간이변기를 침대에 두고 사용하게 한다. 4. 평소 배변 시간을 파악하여 변기를 데워준다. 5. 기저귀를 깔고 하의를 벗긴 후 이불을 덮어 4번이죠. 이게 뭐라 했어요? 배변, 배뇨, 훈련. 그쵸? 예, 그렇다고 배변 실수한다고 음식 안 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실수한다 해서 기저귀를 채우면 안 되고, 배뇨 훈련을 시켜주라 그랬죠. 그리고 간이변기를 침대에 두고 사용하진 않아요. 53번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마비된 쪽에 이동변기를 놓는다. 2. 이동변기는 침대에 30에서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붙여 놓는다. 3. 이동변기의 높이는 침대의 높이보다 낮게 한다. 4.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이동변기는 하루에 3번 세척한다. 몇 번이요? 2번. 네, 2번이죠. 2번. 발음을 정확하셔야 돼요. 편마비 대상자는 이동변기는 건강한 쪽에다 대줘야 돼요. 그쵸? 건강한 쪽에 대줘야죠. 근데 건강한 쪽에 대주는데 대상자가 협조가 안 되면 이렇게 침상에 붙여요. 근데 협조가 되면 30에서 45도 각도로 넣어야 되겠죠. 이동변기의 높이랑 침대 높이는 같다. 대상자의 두 발은 바닥에 닿아야 안정적으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무릎이 90도 되게 해준다라고 했죠. 이동변기는 매번 세척해야 되겠죠.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할 때 둔부를 가볍게 두드려 마사지하는 이유는 1. 욕창 예방, 2. 근육 이완, 3. 변이 자극, 4. 심리적 안정, 5. 장운동 촉진. 기저귀를 교환하려는데 둔부에 이렇게 뭐라나 좀 발진이나 뭐 이런 그게 있으면 마사지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없다라고 하면 가볍게 두드려서 혈액순환이 잘 돼요. 혈액순환이 결과적으로는 욕장 발생을 예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나 발진 이런 게 있으면 절대 마사지하면 안 되고 없을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55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유치도뇨관을 잠근 후 보행하게 한다. 2. 소변주머니의 배출구를 열고 보행하게 한다. 3. 유치도뇨관을 새 것으로 교체한 후 보행하게 한다. 4. 소변주머니를 아랫배보다 아래로 오도록 들고 보행하게 한다. 5. 소변주머니가 보이지 않게 바지 안에 넣고 보행하게 한다.
4번이죠, 4번. 이렇게 방광보다 아래로 들고 역류가 되지 않게 높이 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역류성 감염이 될 수 있다. 유치도뇨관은 잠그지 말라 그랬어요. 열고 보행. 또 근데 배출구를 열면 이 밑에 있는 배출구를 열면 어떻게 해요? 줄줄줄줄 흘리고 다니죠. 배출구는 닫고 보행한다. 유치도뇨관은 새 것으로 교체하진 않는다 그랬어요. 방광보다 아래에 놓고 들고 다니게 하면 되겠죠. 50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변을 돕기 위해 복부 마사지를 한다. 2. 활동을 제한하여 베니웨스를 조절한다. 3. 배설 후에 물수건으로 닦은 즉시 옷을 입힌다. 4. 혈뇨를 본 경우 대상자에게 확인시킨 후 버린다. 5. 침상 발치를 올려 배변하기 쉬운 자세가 되게 한다. 1번이죠. 복부 마사지. 장 운동을 촉진하고 배변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시계 방향으로 복부 마사지를 해줘야 되겠죠. 수건으로 닦고 즉시 옷을 입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마른 수건. 마른 수건으로 닦고 옷을 입혀야 되겠죠. 혈뇨를 본 경우에는 대상자가 아니라 기관장에게, 시설장에게 확인시켜 버리고 침상 발치가 아니라 침상 머리. 침상 머리를 올려야 아랫배에 힘주기 쉬운, 배변하기 쉬운 자세가 되겠죠. 57번 화장실 이용을 돕기 위해 누워있는 대상자를 일으킨 후 잠시 앉아있게 하는 이유는 1. 혈압이 저하되어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 2. 호흡수가 증가하여 숨이 찰 수 있으므로 3. 체온이 상승하여 식은땀이 날 수 있으므로 4. 맥박이 감소되어 가슴이 아플 수 있으므로 5. 복압이 상승하여 요실금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게 뭐야 1번 기립성 저혈압 기립성 저혈압 누워있던 대상자를 갑자기 세우면 혈액이 쏠리죠. 그래서 실신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잠시 앉아있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별 증상이 없다. 그러면 이동을 하고 증상이 나타났다 하면 어떻게 해요? 원래대로 눕히고 보고한다 그랬죠. 58번 간이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간이변기 사용 직후에 기저귀를 채워준다. 2. 간이변기 옆에 깔아준다. 3. 둔부 밑에 방수포를 깐 후에 간이변기를 대어준다. 4. 바지를 내린 후에 허리 아래쪽에 무릎 덮개를 덮어준다. 5. 간이변기를 침대 난간과 90도가 되게 놓은 후 대상자를 앉힌다. 네, 3번이죠. 둔부 밑에 방수포를 깔고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방수포를 깔고 변기를 떼어줘야 되겠죠. 간이변기를 이미 사용을 했는데 또 기저귀를 채우면 안 되겠죠. 간이변기 미끄럼 방지 매트를 여기다가 여기는 방수포 깔고 수건 깔고 변기 하면 돼요. 혹시라도 새면 수건에 젖을 물기를 빨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미끄럼 방지 매트는 깔지 않아요. 네, 그리고 무릎 덮개를 덮고 바지를 내려야 되겠죠. 바지를 내리고 덮개를 하는 게 아니라 또 간이병이나 침대 난간이 90도가 되게 하면 그 자세를 어떻게 취해야 되나.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반드시 누운 상태에서 해줘야 돼요. 간이병기는 반드시 누운 상태에서 대준다. 이러면 맞아요. 59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1. 매일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있다. 2.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높게 위치하고 있다. 3. 소변의 양과 색깔을 2시간마다 확인하고 있다. 4. 소변 주머니가 침대 매트리스 아래쪽에 고정되어 있다. 5.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잠그고 요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게 제일 안 좋나? 네, 2번이죠.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높게 되어 있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나와있던 소변이 다시 방광으로 들어가서 요로 감염을 유발할 수가 있다 그랬죠. 역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치도뇨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소변의 역류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의 역류를 막으려면 내려가야 되겠죠. 방광보다. 그래서 소변이 방광 쪽으로 다시 올라가면 세균이 침입해서 요로 감염의 위험이 크게 증가를 해요.
60번 대상자의 기저귀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윗옷을 가슴까지 올리고 바지를 벗긴다. 2. 꼬리뼈 부위에 피부 발적이 있는지 살핀다. 때마다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4. 사용한 기저귀는 안쪽 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5. 허리를 교환한다. 네, 꼬리뼈 부위에 피부 발적, 욕창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꼬리뼈를 천골이라 그래. 천골. 엉덩이 뒤에 꼬리뼈. 여기에 지속적인 압박, 또 습기에 노출이 되면은 이 욕창이 발생할 수 있어요. 기저귀 발진이 먼저 생겨요. 그러다가 까지고 점점 심해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꼬리뼈 부위에 피부 발정이 있는지 살피는 거는 욕창 예방을 위한 핵심. 61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주변을 조용하게 해준다. 2. 배변 후에 따뜻한 물티슈로 뒤에서 앞으로 닦아준다. 3. 둔부에 약간의 수분을 남겨 피부 건조를 예방한다. 4. 변이를 호소하면 2번 참게. 5. 배설 후에 무릎 덮개를 걷어내고 침상 머리를 닫힌다. 네. 참으라고요? 즉시. 몇 번이에요? 자, 보실게요. 5번은, 그러니까 머리는 5번, 입은 4번. 그렇게 하면 답은 틀린다. 자, 침상 배설할 때 주변